소득이 늘어나도 절대로 소비도 같이 늘어나시면 안 됩니다. 종잣돈 1억 만들기. 굉장히 현실적인 종잣돈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. 굉장히 뻔합니다. 그래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제가 기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. 목표 금액 1억, 목표 기간 5년, 그 다음에 월급 256만 원. 목표 금액 1억은 목표 기간 5년에 대한 세팅은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려고 제가 임의로 가지고 왔고요.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뭐 3천, 5천, 6천 이렇게 따로 만드셔도 되고 기간도 3년, 5년, 7년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. 월급 256만 원은 왜 256만 원이냐면은 2021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4,121만 원이고요. 중소기업은 2,793만 원. 이 두 개의 평균으로 그냥 제가 계산을 했고요. 이 두 개의 평균을 월급이요. 세후 급여로 따져서 256만 원을 도출을 했습니다. 대졸 우측 그림 보시면은 대졸 신입사원 입사 연령 추이가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첫 입사를 해서 입사했을 때 당시가 한 27, 28 정도였었거든요. 근데 10년 뒤에 보니까 신입사원의 입사 연령 추이가 30.9세라고 돼 있는데 2018년도에 30세였으면 지금 한 33, 34 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실제로 요 30대 초반이신 분들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대부분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도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26, 7, 8에 취업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이제 30살에 취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길게는 한 4, 5년, 짧게는 2, 3년 정도의 공백이 있게 되는데 진짜 대학원을 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진짜 취업 시장이 어렵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 데이터를 좀 보고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아마 2021년도는 이 나이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3,475만 원을 월 환산 금액으로 따지니까 25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256만 원을 가지고 1억을 5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그 월 환산 금액 요거 연봉 계산하면서 문득 2007년도에 제가 받았던 급여 명세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있더라고요, 아직. 보면 이제 2007년 4월 제가 처음으로 첫 직장에서 받은 급여 명세서인데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죠. 급식 수당 73,500원. 이게 이 당시에 4월 달이 근무일이 21일이었고 점심 식사 한 끼가 3,500원으로 계산을 했었어요. 그래서 73,500원이 급식 수당이었고 뭐 급식 수당은 비과세 명목으로 빼주려고 회사에서 그렇게 전체 급여에서 나눠서 주는 거 뭐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14년 전에 급식 수당이 3,500원이었다. 근데 그때도 한 끼 밥 한 끼가 한 4,000원에서 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엄청 짠돌이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일본 회사였는데 예. 그리고 차감 지급액이 실수령액이 165만 8,507원.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때 입사 당시 연봉이 2,600만 원이었는데 인턴이 무려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. 인턴 기간 동안에 기본급여의 80% 정도 수령을 했던 터라 지금 세전으로 따지면은 2,600에 80% 그래서 한 요 정도 금액 165만 원이 제 생애 정규직 첫 급여였습니다. 이거 보니까 자료 준비하면서 그냥 한번 찾아보고 싶어 찾아봤는데 보면 영업수당 13만 3천 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예. 14년 전 제 급여 명세서였습니다.
자, 다시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어, 1억을 5년 동안 모아야 되면 5년 동안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 원을 저축하면 되고요. 12로 나누면 167만 원 저축하시면 됩니다. 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. 저희 256만 원이 저희 급여잖아요. 지금 현재. 그럼 그 중에서 교통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가겠죠. 교통비가 한 10만 원 정도 잡고 그다음 핸드폰도 어 이게 20대에서 30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핸드폰도 아마 10만 원 정도는 나가실 거예요. 왜냐면은 이제 요금제도 무제한으로 써야 되고 기기도 뭐 한 1년 지난 거라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최신 전화기 쓰시려면 보통 요 정도 비용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1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. 그다음 식비는 18만 원 정도 8천 원으로 이제 한 달 22일 근무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한 18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용돈은 한 30만 원 정도로 받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대략 실비보험 또는 어,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안보험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라서 대략적으로 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 전체 256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한 88만 원 정도가 나와요. 그럼 정확하게 168만 원이 나옵니다. 제가 계산하면서도 놀랐어요. 25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제 임의로 이렇게 금액을 넣었더니 딱 정확하게 88만 원 빼니까 1년에 160, 한 달에 167만 원 저축을 5년만 하면 딱 1억이 되는데 168만 원이 나왔어요. 그리고 만 원이 남아요 또. 제가 계산하면서 좀 놀랐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지출을 요것만 잡았잖아요. 한 달에 88만 원.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뭐 교통비에도 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. 아니면 뭐 직장이 바로 코앞이어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뭐 교통비는 안 들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거주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거주비가 아파트 관리비, 빌라 관리비, 월세 전혀 없잖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88만 원, 88만 원, 88만 원만 지출하고 살려면은 부모님 옆에 딱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. 식비 18만 원은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점심 사 먹는 비용이거든요. 그리고 용돈 30만 원이에요. 용돈 30만 원으로 20대, 30대이신 분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. 이렇게 써야지 88만 원을 쓰면서 한 달에 168만 원 저축할 수 있거든요. 너무너무 힘들죠. 그리고 거주비도 안 들고.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모으려면 부모님 옆에서 딱 붙어 계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5년 동안에 1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목표가 있으니. 5년 동안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했던 기간이 저희가 60개월인데 이 60개월에서 1억을 모으는데 만약에 60개월이 너무 길고 힘들거든요, 굉장히. 근데 60개월보다 기간을 줄이려면은 월 저축액을 늘리면 돼요. 되게 단순하죠. 굉장히 단순합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. 한 달에 88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88만 원으로 사는데 여기서 저축을 더 어떻게 합니까? 힘들죠. 어렵죠. 굉장히 어렵죠. 그러면은 목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게요. 목표 기간 5년에서 뭐 5년에서 뭐 4년, 3년, 뭐 3년 6개월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볼까요?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단순합니다, 이것도. 소비를 줄이면 됩니다. 부모님 옆에서 딱 붙어 계시고,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두 번째가 소득을 늘리기인데, 소비를 줄이는 게 쉬울까요? 소득을 늘리는 게 쉬울까요? 이게 좀,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, 어, 뭐 이게 성향 차이도 있긴 한데, 소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. 보세요. 이게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값을 높여야 되잖아요. 혹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투잡을 뛰든가 해야 됩니다. 이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, 아무래도.
우리가 몸값을 높이려면은 제가 아까 제 첫 월급 보여드렸잖아요. 165만 원, 6개월 165만 원 받았었는데 몸값을 높이는 방법은 이직이죠. 혹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빠르게 승진을 하고 정치를 잘해서 진급해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가장 좋긴 한데 우리나라 임원 비율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0.7%밖에 안 됩니다. 뭐 서울대 가는 것보다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근데 이제 거기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어, 있다 보면은 거의 이제 대기업 임원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. 회사가 조금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인정을 좀 해주는 회사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급여, 내가 받고 있는 현재 급여 자체가 워낙 낮으면은 투잡을 잡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급여가 낮다라는 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일단 단순하게 잡을 하나 더 갖는 건데,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봤을 때 잡이 그렇게 급여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아마 교육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퇴근하면서 쿠팡 이츠로 배달을 몇 건 하면서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물론 그거야 시간과 운대가 좀 잘 맞아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목표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면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몸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현재 168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소득을 늘려서 168만 원에서 조금 더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도 같이 늘어납니다. 내가 3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350을 벌게 되잖아요. 그럼 그 전에 50을 썼던 사람은 70을 쓰고 80을 쓰게 됩니다. 이게 가장 위험한데 이제 목표 금액에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과 소비에 대한 컨트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나 너무 잘했어. 나한테 토닥토닥 하시면서 뭐 하나 선물하고 게임기 하나 사고 자동차 액세서리 뭐 사고 화장품 사시고 가방 사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잖아요. 5년 내에 1억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 인센티브 그대로 어, 저축하시는 거죠. 그럼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겠죠. 뭐 예를 들어 167만 원씩 모으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6개월 기간을 세이브 한 거잖아요. 그죠? 3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2개월 기간 세이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목표 기간 5년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요거를 좀 어,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개인 스스로가 좀 깨우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. 소득이 늘어나도 절대로 소비도 같이 늘어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것도 제가 2013년도에 제가 가계부를 작성을 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. 당시 제가 2007년도 월급 급여 명세서 보여드렸는데 많이 늘었죠? 2007년도에 165만 원. 그때 인턴이었으니까 80% 받았다 하더라도 200 받았다 치더라도 거의 7년, 6년 만에 급여도 좀 많이 올랐어요. 이직을 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 소득이 이 정도였고 우리 부부의 합계가 이 정도 소득이었는데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지출 내역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. 지금 핸드폰 비용,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포함, 가스비 포함 이제 1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저희 스터디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어, 고정 비용이 아닌 것까지 고정 비용으로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1년 아파트 관리비 평균을 내서 그 해당 평균 금액을 항상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넣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뭐 겨울에도 전기요금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. 그래서 봄과 가을에 비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어쨌든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그 관리비에 대한 편차를 평균으로 뽑아서
해당 통장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 이제 변동성 있는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동일하게 지출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용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남편 용돈 30만 원, 아내 용돈 20만 원. 왜 남편은 30이고 아내는 20이냐고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식비가 다 포함된 용돈이라서 저는 회사에서 어, 밥을 안 줘서 제가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회사에서 밥을 주다 보니까 그 식비를 제외하고 20만 원을 책정을 했던 거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첫째, 지금 11살인 저희 첫째가 나왔을 때 3살 때였습니다. 2013년이었으니까. 네, 돌보미 비용이 전체 소득 대비 지출 비용에서 한 8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떨 도리가 없었어요. 아내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이용을 했습니다. 아침에 아내가 아이를 보내고 어린이집에서 애를 하원시키는데 뭐 하원 도우미를 해주시는 돌보미 선생님을 구했었던 거였고 요것도 최소한의 시간만 이용을 했던 거는 4시부터 하원을 해서 7시까지 봐주는 요와 같은 형태로 이용을 해서 한 달에 47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돌봄 서비스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렇게 받아서 47만 원 지출이 있었고요. 그다음 생활비는 한 80만 원 정도 해서 소득 대비 지출로 보면은 이제 41% 소득 대비 41%가 지출이었는데 이렇게 줄였는데도 41% 지출이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나머지 59%가 저축이니까 보시면 한 330만 원 정도 예, 월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요거 목표를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제가 따져보니까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자동차입니다. 자꾸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게 그 우리가 5년 동안에 지금 1억 만들어야 되는데 차를 사잖아요. 지금 현대에서 나온 캐스퍼 SUV 경차로 나온 차를 뭐 이것저것 옵션 넣으면 한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1년에 5억, 5년에 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를 2천만 원 주고 사잖아요. 2천만 원을 3년 할부로 쓰면은 3년 동안 2천만 원 다 쓰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1억 2천을 모아야 되잖아요. 더. 그죠? 지금 우리 1억 모아야 되는데. 자동차를 사는 순간에 돈이 줄줄 새니까 필요하면 사셔야 되는 게 맞아요. 이런 거죠. 출퇴근 시간이 자동차로 하면 20분인데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. 이러면 당연히 차를 사셔야죠. 그렇잖아요. 이동 시간이 3시간 걸리는데 난 이동 시간이 3시간 걸려도 이동을 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 해도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. 지금 아까도 이제 점상님도 퇴근을 하면서 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출퇴근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는 네,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구매하시더라도 최소한으로 하시고 필요 없으신 지금 당장 필요 없으신 분은 차 구매는 최대한 뒤로 미루시는 거를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유흥비죠. 어, 요즘에 그 삼겹살을 한 세네 명이서 먹으면 10만 원이 금방 나오더라고요. 뭐 냉동도 그렇고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실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고 밥값도 역시 제가 있는 회사의 사무실이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밥값이 오르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. 이제 9천 원짜리가 이제 대부분이고 예전에 뭐 호프집이나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에 점심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보통 뭐 한식 뷔페 이렇게 차려놓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받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한식 뷔페 같은 경우가 호프집에서 하는 6천 원, 7천 원, 뭐 현금으로 내면은 8천 원짜리 7천 원 해주고 7천 원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뷔페도 한 8,500원 현금으로 내도
뭐 할인해 주는 것도 없고 예, 물가가 많이 오른 걸 느끼고요. 뭐 냉면도 13,000원씩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흥비에 대한 부분 지출 컨트롤이 가장 힘들긴 한데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은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친구들 좀 만나고 비용을 쓸 수 있긴 하는데 요거 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친구를 좀 덜 만나시면 돼요. 만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친구끼리니까 1대1 줌 하는 거는 줌 사용료가 안 들거든요. 그러면 1대1로 친구랑 마주보고 술 마시면서 둘이 편안하게 욕하면서 그냥 술 마셔도 되긴 하거든요. 예,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예,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는데 뭐 색다른 경험이니까 그렇게라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이시고 맥주, 소주 적당히 좀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다음 세 번째가 위험한 게 이제 꾸민비인데 뭐 남자분들 중에서도 명품 좋아하는 분들 많고 여자분들도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눈썹 올리고 네일 아트 받으시고 미용실 가시고 이게 저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20, 30대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멋있고 이쁘고 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내뿜을 수 있는데 그래도 더 이뻐지고 싶으니 꾸민비를 많이 지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꾸민비에 대한 지출도 이건 자존심 혹은 이제 친구들 만나서 뽐뿌를 받게 되면은 이런 영향도 좀 받게 되니까 웬만하면 친구들 만남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번 피해 보시면은 뭐 크게 뭐 아쉬울 게 없어요. 예.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니까 뭐 점상님도 뭐 제 친구이긴 하지만은 알고 지내는 친구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. 예. 필터링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니까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. 근데 이제 꾸민비나 유흥비에 대해서 친구를 만나서 지출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게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.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? 내가 돈을 벌어서 갖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, 여행 가고 싶은데 이걸 내가 왜 못하고 있지? 이 정도는 좀 하고 싶은데 이런 현상이 왔을 때 대부분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목표를 잠깐 망각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오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 한번 고비가 한번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고비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168만 원씩 저축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인센티브나 부대 뭐 소득이 발생되면 다 지금 저축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한 달에 5만 원 내지는 한 10만 원 정도만 따로 떼서 이런 요요 현상이 왔을 때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 방법도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저도 해봤는데 어, 다이소에 가서 한 3만 원어치를 다 쓰고 와보자고 다짐을 하고 갔는데 어, 다이소 물건들이 뭐 그렇게 쏙 품질이 좋지는 않잖아요. 예,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반 장바구니 잔뜩 넣어서 한번 사봤는데 뭐 별로 갖고 싶은 게 많지는 않았었고 예,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한번 넘긴 적은 있었고 회피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준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얘기를 한 5분, 3분 정도 해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, 그다음에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바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말투 하나만 들어봐도. 가능성이 낮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단어가 귀찮아라는 단어이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은 운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노력도 필요하고 귀찮지 않고 부지런함도 필요한데 가능성이 낮은 분들은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얘기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.